이야기는 작은 시골 마을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됩니다. 새벽 공기에 숨이 막힐 정도로 추웠던 2월의 어느 날, 일터를 마친 18살 소녀 지은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벤치 아래 신문지에 덮인 듯한 형체.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던 그것이 사실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늙은 노인이었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몸을 웅크린 채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지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새겨진 검은색 기하학적 문양. 단순한 점도 선도 아닌 마치 고대의 문서에서나 볼 법한 구조화된 패턴이었죠. 그 얼굴의 기묘한 문신은 누군가에 의해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기괴하다 못해 공포스러운 두려움마저 느끼게 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은 노인을 그대로 두고 가면 안 될 것 같아 가까운 찜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어디서 왔는지, 이름이 뭔지도 말하지 못하는 할머니. 도대체 누가, 왜 이 노인의 얼굴에 이런 문신을 새긴 걸까요? 지은은 노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집은요?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구독,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지금부터 할머니의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은은 하루의 끝에 늘 지쳐 있었습니다. 18배 나이에 가정을 책임진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일이었으니까요. 밤샘 알바를 마치고 편의점 문을 나설 때마다 그녀는 늘 같은 마음을 품곤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든 버텼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반. 이제 곧 일어나 동생을 깨우고 아침밥을 챙기고 학교 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그녀에게 쉼이 아닌 또 다른 전투였죠. 그날도 지은은 습관처럼 발걸음을 버스 정류장 쪽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고 목도리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지만 익숙한 고통이었습니다. 할머니와의 만남은 우연한 버스 정류장에서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그 모습에 비해 어딘가 모르게 내 할머니 같은 편안한 느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따뜻한 데로 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은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균형이 흐트러졌고 지은이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들을 지탱했습니다. 어깨에 기대어 오는 온기 없는 체온. 그것이 나에게는 안쓰러움으로 느꼈을까요? 근처에 24시간 운영되는 찜질방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주머니 속 알바비를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어제 받은 야간 근무 수당이 남아 있었죠. 찜질방 주인은 처음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문신 있는 노인, 새벽, 교복 입은 소녀. 설명할 수 없는 조합이었죠. 사정이 있어서요. 오늘 밤만 재워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돈은 낼 거예요. 지은이 진지한 눈으로 말하자 주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노인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따뜻한 곳에 앉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구석자리에 노인을 앉히고 따뜻한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이름이 기억 안 나세요? 노인은 뜨거운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기억이 없어요. 혹시 가족은요? 모르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마. 잠시 멈칫하던 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소정이. 어디 갔지? 소정아. 그 이름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노인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마치 그 이름만이 자신을 붙잡고 있는 마지막 끈이라는 듯이요. 소정이 누구인지, 살아있는지, 가족인지. 지은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노인이 기억하고 있는 유일한 단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지은은 노인을 찜질방에 맡긴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 민우가 자고 있는 집은 너무나 작고 조용하고 춥고 그리고 오늘따라 더욱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에는 계속 그 문신이 맴돌았습니다. 왜 얼굴에 문신이 새겨진 걸까? 누가 왜? 그러나 질문보다 더 먼저 떠오른 감정은 연민이었습니다. 기억을 잃고 거리를 떠도는 누군가. 그리고 그 얼굴에 지워지지 않을 표식을 남긴 누군가.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찜질방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노인이 잘 쉬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전날 새벽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발견된 그 모습이 눈에 밟혀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찜질방 휴게실은 아직 한산했습니다. 구석 창가 자리에 노인은 얇은 이불을 덮고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고 그 얼굴 위 문양은 한층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검은 잉크로 새겨진 듯한 선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뺨에서부터 턱, 입가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도 감성적인 문양도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기하학적이고 계산된 듯한 형태. 오히려 기호 혹은 암호처럼 보일 정도였죠. 지은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노인은 지은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하게 잘 잤어요. 고마워요. 눈동자는 여전히 흐렸지만 표정에는 어제보다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지은에겐 큰 안도감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문신 언제, 누가 해준 건지 기억나세요? 지은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노인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듯 잠시 멍하니 있더니 문득 손을 들어 자신의 뺨을 만졌습니다. 여기, 잘 모르겠어요. 누가 이렇게 해놨는지. 사람들이 절 보면 다 이상하게 쳐다봐요. 내 얼굴에 검은 선이 그려져 있어요. 문신 같아요. 노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문신 그런 건 한 적 없는데. 누가 했을까? 그 말을 하며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표정에는 혼란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언가 떠올리려는 듯 애쓰고 있었지만 기억의 실타래는 끝내 풀리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지은은 말없이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마치 그 삶이 얼마나 오랫동안 외로웠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혹시 그 이름 소정이라는 사람 기억나세요? 노인은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소정이, 우리 소정이. 목소리가 예뻤어요. 웃으면 눈이 반달처럼 되던 아이. 그 아이가 어디로 간 거지? 말끝이 흐려졌고 곧 노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지은은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소정이라는 이름만은 그 노인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지은은 찜질방 주인에게 부탁해 노인을 잠시 더 머무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을 꺼내 치매 실종자 등록, 얼굴 문신 여성 실종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뉴스에도 실종자 공고에도 복지센터에도 그에 해당하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특이한 문신을 얼굴에 지닌 사람이 실종됐는데 아무런 기록이 없다. 지은은 이 점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는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동생 민우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그 할머니 어디에 계셔? 지은은 놀라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냥 우리도 누가 곁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할머니, 좀 안 됐잖아. 혼자 계시는 것 같던데. 지은은 민우의 말에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자신이 느끼고 있던 감정을 그대로 되짚는 것 같았으니까요. 작은 원룸, 이미 빠듯한 생활비, 시간도 여유도 없는 현실. 하지만 그 모든 걸 감안해도 노인을 그냥 두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다시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을 보자 반가운 듯 미소를 지었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 오는 줄 알았어요. 어제 혼자 있으니 무서웠어요. 그 한마디에 지은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가족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그 노인의 버팀목이 되어주자고. 할머니, 혹시 이름이 옥자 아니세요? 지은은 즉흥적으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기억을 찾지 못한 노인에게 무작정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미안하게 느껴졌거든요. 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이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옥자 예쁜 이름이네요. 그래요, 좋아요. 나 옥자 할머니 할게요. 그 미소는 아주 잠깐이었지만 지은은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얼굴 위에 새겨진 문신이 무섭지 않고 아름답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으니까요. 옥자라는 이름이 생기자 그날부터 노인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생긴다는 건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지은이 옥자 할머니하고 부를 때마다 노인은 살짝 웃었고 어딘가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무거웠고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 귀퉁이가 덜 외로워졌습니다. 누군가의 존재를 걱정하고 챙기고 마주 본다는 것. 그 단순한 반복이 그녀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그날 아침 지은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곧장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민우에게는 미리 도시락을 싸서 놓아두고 왔고 학교는 하루 조퇴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창가 구석 그 자리를 마치 자신의 자리로 받아들인 듯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산책 나가볼까요? 지은의 제안에 옥자는 처음엔 주저하다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오후, 두 사람은 찜질방 근처 작은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옥자의 걸음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표정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옥자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지은은 옥자의 스웨터 단추를 잠궈주며 말했습니다. 조금 추워요. 옷 여미셔야 해요. 옥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 우리 소정이도 이런 말 자주 했었죠. 추우니까 옷 꼭 입어, 엄마. 그 아이 목소리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아요. 소정. 여전히 옥자가 기억하는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이 반복될수록 지은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소정이 누굴까? 딸일까? 손녀일까?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소정이는 어떤 아이였어요? 옥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눈이 참 예뻤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편 들어주던 아이. 말도 참 잘하고 손도 따뜻했고. 그러다 말이 멈췄습니다. 표정이 흐려졌고 눈빛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생각이 안 나요. 왜 이렇게 중요한 걸 잡고 있는 걸까요? 지은은 말없이 옥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기억하지 못해도 소정이는 분명 할머니 마음속에 있어요.
그 말에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원을 걷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옥자의 얼굴에 새겨진 문신 때문이었습니다. 몇몇은 속삭였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저기 봐. 할머니 얼굴에 뭐가 문신이야? 저 나이에? 이상하다. 지은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옥자의 팔을 더 꼭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저랑 같이 있으니까. 그 말에 옥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같이 있으니까 안 무서워요. 지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두려운 건 문신도 치매도 실종도 아닌 혼자라는 감정이라는 걸요. 산책을 마치고 찜질방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문득 옥자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찜질방 말고 저희 집에 오실래요? 집, 너희 집? 네. 크진 않지만 따뜻해요. 그리고 혼자 계시는 것보단 낫잖아요. 옥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나 민폐 아닐까? 아니에요. 우리 집엔 저랑 동생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 곁에 있는 게 좋아요. 그렇게 옥자는 지은과 함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좁은 원룸, 작은 부엌, 작은 냉장고, 작은 식탁. 하지만 그곳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민우는 처음엔 놀란 눈으로 옥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 문신이 눈에 들어왔고 말없이 식탁 옆으로 물러섰습니다. 지은은 민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이분은 옥자 할머니야. 며칠 동안 같이 계실 거야. 우리 집에 머무르실 거야. 민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옥자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 인사에 옥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인사 받아본 게 참 오랜만이네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옥자에게 자기 이불을 내주고 민우와 함께 좁은 방 한쪽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불편한 잠자리였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새로운 식구가 생긴 것처럼 집안에 기묘한 따뜻함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잠들기 전 옥자는 지은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내가 기억을 다 잃어도 내 얼굴은 오래 기억하고 싶어. 지은은 옥자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저도 절대 할머니를 잊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지은의 작은 원룸은 그날부터 조금 더 북적거렸고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옥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비록 낯선 공간이지만 낯설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한 풍경. 손이 자연스레 가스레인지 쪽으로 향하고 냄비의 뚜껑을 열어본 뒤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된장 냄새가 나면 좋은데 여긴 아무 냄새가 안 나네요. 그때 마침 지은이 일어났습니다. 교복을 입은 채 눈을 비비며 부엌 쪽으로 다가왔죠. 할머니, 아직 아침 안 했어요. 제가 할게요. 옥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뭔가 하고 싶어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런 게 더 익숙하거든요. 지은은 옥자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럼 같이 해요. 작은 부엌 안 두 사람은 함께 계란을 풀고 채소를 썰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옥자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고 어떤 재료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기억 못 하신다면서요? 요리는 다 기억하시네요? 지은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옥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몸이 기억하나 봐요. 사람이 잊어도 손은 안 잊는가 봐. 아침밥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무생채. 작은 상이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놀란 눈으로 식탁을 바라봤고 말없이 옥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요리 잘하시네요. 많이 먹어. 너처럼 잘 먹는 아이가 집에 있어야 살림할 맛이 나지. 그날 아침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가족 같은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국을 떠먹고 밥을 씹으며 눈빛을 주고받는 시간. 지우는 순간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지우는 민우에게 부탁했습니다. 민우야, 오늘 저녁엔 너 먼저 집에 와서 할머니랑 같이 있어줘. 알겠지? 응, 근데 누나. 할머니 진짜 우리랑 계속 같이 살게? 당분간은. 옥자 할머니 갈 데가 없어. 나 괜찮아. 진짜로. 할머니가 있으면 이상하게 집이 더 집 같아졌어. 민우의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은 곧 지은이 느끼고 있던 감정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동안 지은의 머릿속은 온통 할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가족이 있는 걸까? 혹시 찾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그 문신은 정말 어떤 의미일까? 점심시간 지은은 학교 컴퓨터실에서 지역복지센터 홈페이지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기억 상실 노인, 얼굴 문신, 여성 실종자.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지만 여전히 관련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안 찾는 걸까?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지은을 반긴 건 고소한 냄새였습니다. 옥자 할머니가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고 민우는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왔어. 오늘은 동그랑땡이야. 할머니가 해줬어? 응. 진짜 맛있어. 나 2개나 먹었어. 지은은 가방을 내려놓고 옥자의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런 게 나한텐 더 편해. 요리하면서 시간 보내는 게 더 마음이 안정돼요. 지은은 옥자의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였습니다. 문득 옥자의 얼굴 문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빛에 따라 더욱 뚜렷하게 보이는 그 선들. 그리고 그 무늬 속에 담긴 누군가의 마음. 지은은 문득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얼굴에 뭐가 있다는 느낌 들어요? 옥자는 자신의 뺨을 가만히 만져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이상한 꿈을 꿔요.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낯설어요. 그 선들이 울퉁불퉁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무서웠어요? 아니요. 이상하게. 그 문양이 날 지켜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지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조차도 그 문신의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그 감정의 깊이는 분명 무언가 중요한 단서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지은은 잠든 옥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침대 한쪽에서 곤히 잠든 노인의 얼굴, 문신 아래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 살짝 벌어진 입술, 그리고 베개를 꼭 끌어안은 손. 지은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든 할머니를 끝까지 지킬 거야.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새벽 3시. 지은은 다시 잠에서 깼습니다. 바깥은 고요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옆방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 지은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을 열자 옥자 할머니가 안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 위 문신을 흐릿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옥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동자는 멍했고 입술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불이 났어요. 불이요? 다 타버렸어요. 사진도, 편지도, 책장도. 아이가 있었는데 울고 있었어요. 난 문을 열 수 없었고, 옥자의 말은 점점 빨라졌고, 숨도 거칠어졌습니다. 지은은 다가가 옥자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집이에요. 괜찮아요. 여긴 불도 안 났고, 아무도 울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을 듣자 옥자는 순간 깜짝 놀란 듯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런 꿈을 자꾸 꾸는 걸까요? 이게 꿈일까요? 아니면 내가 저지른 일일까요? 그날 새벽 지은은 옥자를 조용히 침대로 데려다 눕히고 곁에서 손을 잡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자 할머니의 과거를, 그 얼굴의 문신의 정체를, 그리고 소정이라는 이름이 말하는 그 진실을 말이죠. 가장 먼저 지은이 찾아간 곳은 동네 복지센터였습니다. 센터 직원에게 옥자 할머니의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없이 실종자 조회는 어렵습니다. 특히 문신이 있는 분이라면 과거 특별 사례로 조사된 게 있을지도 모르죠. 혹시 지문 등록이라도 해보셨나요? 지문.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직원은 옥자 할머니를 직접 데리고 경찰서에 가보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래야 등록된 인적사항과 대조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옥자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지문을 스캔하는 동안 옥자는 불안한 듯 손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나 혹시 나쁜 사람일까봐 무서워.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전 할머니가 절대 그런 분 아니란 걸 알아요. 근데 내 얼굴에 이 이상한 문양이 있잖아. 그게 뭘 뜻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지문 확인 결과는 당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며칠이 걸릴 수 있다고 했고, 지은은 실망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옥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문으로는 등록된 실종자 정보가 없다는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지은은 충격에 가까운 의문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진 할머니가 아무 기록도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지?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존재를 지운 건 아닐까? 지은은 문득 이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칠 후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옥자 할머니가 혼자서 슈퍼에 갔다가 길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행히 이웃이 알아보고 지은에게 연락을 해줘서 바로 찾을 수 있었지만 그날의 경험은 지은에게 깊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옥자는 길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해 지나가고 일부는 수군거렸습니다. 문신이 저렇게 돼 있으면 무섭지 않아? 요양병원에서 탈출한 사람 아냐? 지은은 헐레벌떡 달려와 옥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왔어요. 할머니, 무서웠죠? 옥자는 그제야 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몰라 무서웠어. 다 나를 피해요. 왜일까요, 지은아?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 지은은 분노를 눌렀습니다. 세상이 옥자를 이렇게 만든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옥자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전 할머니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문신이 무슨 뜻인지, 그게 아무리 무섭고 복잡한 거라 해도 전 할머니를 그냥 옥자 할머니로 생각할 거예요. 그 말에 옥자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널 만나기 전에도 누군가 나를 이렇게 말해줬던 것 같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말만큼은 가슴에 남아 있었어. 어느새 지은과 옥자는 서로에게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젠 그들의 하루는 서로로 인해 완성되는 것이었고, 과거의 공백을 채우는 건 현재의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옥자의 진짜 이름, 문신의 의미, 소정이라는 이름의 정체. 그 모든 퍼즐을 하나씩 맞춰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며칠 뒤 우연히 들른 헌책방에서 지은은 옥자의 과거를 열어줄 첫 번째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을의 끝자락, 바람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나뭇잎은 마지막 색을 내며 바닥에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날도 옥자 할머니와 함께 시장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걷던 중 우연히 눈에 들어온 오래된 간판 하나. 만년서점. 그곳은 흔히 말하는 헌책방이었고 낡은 책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옥자는 그 간판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나 저기 안에 들어가 보고 싶어요. 할머니, 책 좋아하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쩐지 거기 들어가면 뭔가 떠오를 것 같아요. 지은은 말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종이 냄새와 먼지, 그리고 묘한 정적이 가득했습니다. 주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옥자는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끝이 책등을 스치고 어떤 책은 멈춰서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한쪽 구석에 아주 오래된 문서철 앞에서 멈췄습니다. 지은아, 이거 이상하게 익숙해. 옥자가 가리킨 것은 낡은 봉투 속에 끼워진 수기 교본처럼 보이는 검은색 표지의 문서였습니다. 지은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기억 회기 실험 보고서 제3사례 연구기록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조그맣게 1977시 S연구소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지은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뭐지? 할머니, 이거 본 적 있어요? 옥자는 머리를 감싸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근데 이 종이 냄새, 이 잉크 냄새. 어디선가 맡았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 순간 옥자의 눈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단어. 지하실. 사람들 흰옷 긴 복도. 그 사람 안경 쓴 남자. 말이 끊기고 옥자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은 놀라서 달려가 옥자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뭐가 떠오른 거예요? 옥자는 숨을 가쁘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어딘가에 있었는데 나는 계속 묶여 있었고 그 사람들이 내 얼굴에 뭘 그리기 시작했어요. 아프진 않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사람들 얼굴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옥자도 아니고 소정도 아니고 뭐라고 불렀는데요? 피엄자 B-9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지은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신, 기억상실, 존재하지 않는 신원. 그리고 피엄자라는 단어.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무언가 계획된 실험 혹은 사건의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은은 서점 주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이 문서 어디서 난 건지 아세요?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몇 달 전에 낡은 창고 정리하다가 나온 거예요. 원래 연구소가 있던 자리에 창고를 지으면서 버릴 책들을 그냥 다 넘긴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저런 게 있었는지는 나도 몰랐어요. 지은은 그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어쩌면 누군가의 의도된 실험 속에 있었을 수도 있고, 그 결과로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리고 동시에 떠오른 이름, 소정. 그날 밤 지은은 잠들기 전 옥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소정이라는 이름이 할머니 자신의 이름일 수도 있나요? 옥자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아이는 나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 아이가 날 불렀어요. 엄마, 여기 봐. 나예요, 소정이에요. 그 목소리 너무 또렷해서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지은은 이젠 확신했습니다. 소정은 옥자의 딸이었고, 옥자가 과거의 어떤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모든 기억을 지워버렸다는 사실을. 하지만 단순한 외상성 기억 상실이라기엔 너무도 설계된 흔적들이 많았습니다. 문신, 존재 삭제, 문서, 피험자 코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자가 말한 얼굴에 무언가를 새기기 시작한 사람들의 기억. 지은은 그 문신이 단순한 문양이 아니라 의도적인 장치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지우기 위한, 혹은 기억을 저장하기 위한, 혹은 아주 잔인하게도 어떤 비밀을 봉인하기 위한 표식. 그날 밤 지은은 다이어리를 꺼내 써내려갔습니다. 옥자 할머니의 기억은 조각처럼 흩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진실이 있다. 내가 그 조각을 모으고 퍼즐을 맞춰서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찾아낼 것이다. 소정이 보고 싶다. 잠결에 옥자 할머니가 내뱉은 한마디는 지은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 이름은 너무 자주 등장했고 너무 많은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소정이라는 사람의 실체를 찾아야 할 때라고. 다음 날 지은은 다시 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한층 더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소정이라는 이름으로 과거 실종 신고됐던 아이가 있을까요? 약 20년 전쯤 여성, 10대 중반.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센터 직원은 조용히 컴퓨터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정확한 이름만으론 단정하기 어렵지만 소정이라는 이름으로 접수된 사례가 한 건 있긴 해요. 2002년 충북 옥천 지역. 엄마와 단둘이 살던 중 엄마가 실종된 후 갑자기 보호시설로 인계된 아동이 있었죠.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아이의 기록, 지금 볼 수 있나요? 보호기간이 오래돼서 폐기된 자료가 많지만 이건 예외적으로 보관된 편지 한 통이 있어요. 아동이 퇴소할 때 누군가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라고 되어 있네요. 직원은 오래된 보관함에서 빛바랜 봉투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정말 어디 계세요?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날 엄마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엄마를 데려간 뒤로 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다들 엄마는 죽었다고 했지만 난 안 믿어요. 엄마 얼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 격자무늬 왜 엄마 얼굴에 그런 게 있었는지는 몰라도 나는 엄마를 알아볼 수 있어요. 엄마, 나 소정이에요. 지은은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이거였다고 확신했습니다. 소정은 옥자 할머니의 딸이었고, 옥자는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분리된 후 기억까지 잃은 채 세상에서 지워졌던 것입니다. 지은은 편지를 복사해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옥자에게 당장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 때, 이 편지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옥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 돌아오자 눈을 떴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요? 복지센터요. 할머니와 관련된 자료를 더 찾으려고요. 그런 게 나한테 아직도 남아 있었을까요?
조금씩 하나씩 찾아가고 있어요. 그때 민우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누나, 나 할머니랑 게임했어. 게임? 무슨 게임? 그림 퍼즐 맞추기. 근데 놀라운 거 봤어. 민우는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옥자가 퍼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 녹화돼 있었고, 놀랍게도 옥자는 복잡한 형태의 기하학적 문양 퍼즐을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퍼즐의 문양은 옥자 얼굴의 문신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직선과 곡선, 사각과 삼각이 조화를 이루는 모양.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문양 익숙하세요? 옥자는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어떤 방 안에 이 모양이 그려진 벽이 있었고, 사람들이 내게 이걸 반복해서 보게 했어요. 혹시 기억나요? 그 방이 어디였는지? 지하였어요. 창문이 없었고, 누가 들어오면 찬 공기가 느껴졌어요. 벽에는 그 문양이 가득했고, 그걸 볼 때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순간 지우는 퍼즐을 멈추고 옥자에게 깊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같이 찾을 수 있어요. 할머니가 누군지, 왜 이런 문신이 생겼는지, 소정이가 어디 있는지도요. 옥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눈 안엔 불안과 기대, 그리고 아주 미세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날 잃어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 날 지운 거라면 넌 그걸 되돌릴 수 있을까? 지은은 말했습니다. 전 할머니를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기억이 아니라도, 진실이 아니라도 지금 여기에 있는 할머니를 저는 가장 사랑해요. 그 말에 옥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은 오래전 잊혀졌던 가족이라는 단어를 다시 품게 한 따뜻한 기적이었습니다. 옥자라는 이름은 사실 지은이 할머니에게 처음 붙여준 이름이었다. 기억을 잃은 한 사람에게 임시로라도 정체성을 부여해주기 위한 애정 어린 호칭.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조차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옥자 할머니는 스스로의 본명을 떠올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많은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조각들을 직접 손으로 맞춰야 할 때였다. 그녀는 며칠 전 헌책방에서 찾았던 S 연구소라는 이름이 실제로 존재했던 기관인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 기록도, 기사도, 기관 등록도 전혀 없었다. 하지만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오래된 한글이 눈에 들어왔다. 1980년대 중반까지 충북 괴산 지역에 있었던 실험실 건물, 폐허가 되었지만 그 구조물이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S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남아있어. 일각에서는 뇌파 실험소, 감각 자극 연구소였다는 설도 존재. 해당 건물은 현재 접근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지우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옥자 할머니가 과거에 있었던 지하의 공간, 문양이 벽에 가득했고 사람들이 실험복을 입고 있었던 그 기억. 이 게시글의 장소와 완벽히 맞아떨어졌다. 그녀는 그 길로 충북 괴산으로 향했다. 옥자 할머니에겐 잠깐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지만 이 진실을 알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괴산의 외곽, 산을 끼고 있는 오래된 도로를 따라 지은은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기사도 이 장소에 대해 예전에 무슨 정부 건물이 있었단 말만 들었다고 했을 뿐 정확한 정보는 없었다. 도착한 장소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폐건물,
지은은 망설이지 않고 안으로 들어섰다. 창문은 깨졌고 내부는 먼지투성이었지만 누군가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놓아둔 듯 했다. 그녀는 휴대폰 플래시를 켠 채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찾았다. 구석에 작게 열린 철문이 있었고 그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은 실제로 존재했다. 숨을 삼키고 계단을 하나씩 내려갔다. 지하실은 어둡고 축축했고 벽에는 곰팡이 자국과 함께 기이한 문양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이건 옥자 할머니 얼굴에 새겨진 그것과 거의 흡사한 형태였다. 그리고 벽면 한쪽에는 피험자 B-9 감각 기억 자극 테스트라는 문구가 누군가 스프레이로 덧칠한 자국 아래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서운 비밀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기억 상실도 치매도 아니었다. 기억을 지우기 위한 인위적인 실험, 그리고 그 실험의 대상이 바로 옥자 할머니였다는 사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폐건물 안을 촬영하고 남아있는 자료들을 정리해서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빠르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돌아오는 기차 안 지은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이제는 옥자 할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며칠 동안 고민만 했다. 그러다 어느 날 옥자 할머니가 스스로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아, 나 요즘 무서운 꿈을 꿔요. 내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고 내가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을 기억하고 있어서 누군가 그걸 없애려고 하는 꿈. 지은은 조심스럽게 옥자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혹시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 기억을 잃었다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옥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잊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군가 내 안의 걸 없애버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문신이 그걸 봉인하려고 새긴 것 같아요. 지은은 숨을 깊이 들이켰다. 할머니, 제가 그 장소에 다녀왔어요. 과거 할머니가 있던 그 지하실, 연구소, 그 벽에 그려져 있던 문양. 모든 게 거기에 있었어요. 옥자는 손을 떨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한마디를 뱉었다. 나는 그들이 지우려고 했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만큼은 다시 기억하고 싶어요. 그게 내 전부였거든요. 지은은 가방에서 복지센터에서 받아온 소정의 편지를 꺼냈다. 그리고 말했다. 할머니, 이걸 보세요. 이 편지를 쓴 사람 바로 소정이에요. 할머니 딸이에요. 옥자는 편지를 읽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울음. 잊고 있던 이름과 잊히지 않은 사랑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순간이었다. 편지는 옥자 할머니의 무너진 심장을 꿰뚫었다. 잊혀진 이름, 잊으려 했던, 아니 정확히는 잊혀져 버린 기억 속의 아이. 소정. 그 이름은 편지 속 문장마다 살아 숨쉬고 있었다. 엄마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엄마를 데려간 뒤로 이 문장을 읽으며 옥자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지은은 옥자를 부축해 침대에 눕혔다. 옥자는 침묵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멍했고 눈동자는 흔들렸으며 그동안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문이 이제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소정이 정말 살아 있었던 거야? 내가 그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떼어낸 거였구나.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누군가 고의로 할머니 기억을 지웠어요. 그리고 소정이도 그렇게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옥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말없이 눈물을 흘리던 그녀는 한참이 지나 조용히 입을 열었다. 기억나요?
그날 밤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어요. 소정이랑 저녁을 먹고 있었고 그 애는 저를 안고 엄마 나 무서워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장면은 그 순간의 감정까지도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엄마로서 아이를 감싸 안았던 따뜻한 품, 그 품을 억지로 떼어놓고 데려가려 했던 찬 손들,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빛이 꺼져버렸던 기억. 며칠 동안 옥자는 거의 말이 없었다. 먹는 것도 줄었고 지우는 걱정이 컸다. 하지만 옥자는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지은을 깨웠다. 지은아, 나 이대로 잊혀지고 싶지 않아. 소정이 날 기다릴까? 아직 날 원망하고 있을까? 지은은 단호히 대답했다. 아니요, 할머니. 소정이도 분명히 기다렸을 거예요. 그 편지는 단지 원망이 아니라 그리움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다시 만나야 해요. 지은은 다시 복지센터에 연락해 소정의 최근 행적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이미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소정은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추적은 쉽지 않았다. 그러다 우연히 복지센터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혹시 어르신 얼굴에 특정 문양이 있는 분 맞으세요? 네, 맞아요. 그 문양, 최근에 트라우마 문신이라는 제목의 미술전에서 동일한 문양이 전시된 적이 있었어요. 작가가 본인의 어머니 얼굴에 있었던 문양을 평생 간직하고 싶어서 작업했다고 말했거든요. 지은은 숨이 멎을 뻔했다. 그 작가 이름이 뭔가요? 윤소정입니다. 그 이름이었다. 소정. 바로 그 이름. 지은은 손에 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며칠 후 서울에서 열리는 전시회 장소. 지은은 옥자와 함께 그곳을 찾았다. 사람들 틈을 지나 작은 방 하나에 들어서자 하얀 벽면에 걸린 커다란 그림이 보였다. 거기엔 옥자의 얼굴이 있었다. 낯선 듯 익숙한 세월이 스쳐간 얼굴. 그리고 그 얼굴 한쪽에 새겨진 문양. 그 문양은 옥자의 지금 얼굴과 정확히 일치했다. 옥자는 그 앞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저건 나야. 저 그림은 날 기억하고 있어. 지은은 전시장 측에 작가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며칠 뒤 조용한 갤러리 안 윤소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긴 머리를 뒤로 묶은 채 말없이 두 사람 앞에 섰다. 그리고 옥자와 눈을 마주쳤다. 옥자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소정이니? 소정은 눈을 깜빡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몇 초 뒤, 엄마. 정말 엄마 맞아요? 그 한마디에 둘은 동시에 눈물을 터뜨렸다. 20년이 넘는 시간, 그 시간 속에 잃어버렸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그날 지은은 멀찍이 떨어져 둘의 만남을 지켜봤다. 이것은 비극일 수도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기적이었다. 지워졌던 이름이 돌아왔고 잃어버렸던 딸이 돌아왔고 외면당했던 한 인간의 기억이 존재로 다시 증명되던 순간. 하지만 옥자는 그날 밤 지은에게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나 이젠 알겠어. 소정이를 다시 만났다는 게 너무 기쁘면서도 무서워. 왜냐면 내가 이걸 오래 품고 있진 못할 것 같거든.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소정이와 함께할 시간, 지금부터 채워가면 돼요. 하지만 어쩌면 시간은 그리 너그럽지 않을지도 몰랐다. 옥자는 소정과 재회한 이후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다. 마치 오랫동안 가두고 있던 무언가를 풀어낸 사람처럼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느낌이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은이 물었을 때 옥자는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흥.
마음은 편안해졌어. 이제는 눈을 감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말에 지은은 괜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소정이랑 함께 할 시간도 지금까지 못한 이야기들도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옥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오래 살기 위해 싸워온 사람이 아니야. 그냥 소정이 얼굴 한 번만 다시 보고 싶었어. 그게 내 마지막 바람이었거든.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며칠 후 소정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두 사람은 따로 시간을 가졌고 옥자는 소정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미안해, 소정아. 엄마가 널 남겨둔 거. 내가 기억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기억하고 있었나 봐. 그래서 너한테 계속 가고 싶었어. 소정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훔쳤다. 엄마 잘못 아니야. 그때 나도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엄마를 다시 찾았고, 이젠 놓치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말없이 포옹했다. 어색하고 오래된 감정들이 천천히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다. 지은은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옥자의 인생에서 전부를 되돌려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 마지막은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날 밤 지은은 옥자에게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이제 진짜 이름 기억나세요? 옥자는 한참을 생각하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윤현옥. 내 이름은 윤현옥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안엔 지난 세월을 견디고 온 힘이 모두 담겨 있었다. 지은은 옥자의 손을 꼭 잡았다. 윤현옥 할머니 만나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 말에 옥자는 조용히 웃었다. 아니야, 내가 너를 만나서 살 수 있었던 거야. 너 아니었으면 나는 그냥 죽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지은아. 죽어도 잊지 않을 거야. 겨울이 되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날, 옥자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소정과 지은, 민우는 함께 그녀를 보내주었다. 장례식에는 조문객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진심 어린 눈물과 따뜻한 인사가 있었다. 소정은 지은에게 편지를 건넸다. 지은아, 엄마를 되찾아줘서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난 이 진실을 영영 몰랐을 거야.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에 가장 많이 말한 이름은 너였어. 지은아, 엄마를 다시 만나게 해줘서 고맙고 돌봐줘서 고마워. 이젠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 비록 엄마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내게 외롭지 말라고 너희들과의 인연을 만들어주시고 간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나의 동생이 되어주겠니? 지은은 너무 가슴 벅차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동생과 삶을 살아왔는데 내게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생겼다는 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편지를 품에 안았다. 눈은 하늘을 향했고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다. 그 후로 몇 해가 흘렀다. 지은은 대학에 진학했고 민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소정은 기억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이어갔고 윤현옥이라는 이름을 작품 속에서 살아 숨쉬게 했다. 지은의 방 한편에는 지금도 옥자 할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다. 그녀의 얼굴에는 문신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누구보다 따뜻했고 그 미소는 누구보다 단단했다. 기억은 지워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는 온기, 누군가를 다시 껴안을 수 있는 힘,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나는 것. 이 이야기는 사라진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다시 존재로 되돌아온 한 인생의 복원이다. 당신이 잊고 있던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만큼은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길 바랍니다. 그 이름이 다시 당신의 마음에 살아날 수 있도록. 윤현옥.
그 이름은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과 관심, 그리고 그 사람을 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인해 다시 세상에 살아났습니다. 지금 이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 당신 역시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지금 외롭고 지쳐있고 세상이 나를 잊은 것 같다고 느낀다면 꼭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란 사람은 아직도 누군가의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오늘 조용히 당신이 사랑했던 이름 하나를 마음속으로 불러보세요.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